우와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승훈입니다. 차 먼 독일까지 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링크&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를 보면 생각나는 차가 있어요. 기아의 4세대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은 야, 이거 뭐야, 스포티지 따라한 중국 짝퉁차 아니야?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일단은 반 정도는 맞아요. 중국 차가 맞고요. 사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중국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했잖아요. 근데 지리 자동차 산하에 이 옆에 있는 링크&코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링크&코 차는 볼보의 DNA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주행감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군데군데 볼보의 DNA가 숨겨져 있는 거죠. 이 중국 차가 컴팩트형 사이즈의 SUV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이 링크&코를 좀 꽤 오래 타고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, 눈 감고 딱 옆에 타서 느껴보면 어떤 차가 떠오르냐, 볼보 XC40이랑 주행감부터 퍼포먼스까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링크&코에 관심이 많을까? 우리나라에 또 뭐 있어요? 르노코리아가 새롭게 출범을 했죠. 근데 이 링크&코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링크&코, 얘가 지금 01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. 이 차명이 되게 성의가 없어. 01, 02, 03, 05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름을 정해져 있고요.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출시가 될 거랍니다. 그러면 딱 경쟁하는 차가 우리나라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랑 경쟁을 많이 하는 차예요. 근데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투싼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중국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? 야, 이거 중국차 완성도 낮고 고장도 많아,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꽤 반응이 괜찮습니다. 실제로 지금 중국에 방금 위정막 지나간 거예요? 모른 척해. 독일의 도로를 보면요, 이 링크&코 차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그 이유가 일단은 중국 차라고 하는 인식도 많이 없고요, 안전도 테스트에서 무려 별 5개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차죠. 옆에 있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엔진 마력으로만 180마력대가 나오고요.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82마력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17.7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합산 출력 262마력이 나옵니다. 그 정도면 꽤 훌륭한 마력이죠.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, 일단 키 디자인부터 굉장히 독특해요. 르노의 그 전체적인 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헤드램프 있죠? 이 헤드램프의 느낌이 4세대 스포티지의 느낌도 나고, 저 멀리서 보면은 포르쉐의 느낌도 많이 나요. 좌우 헤드램프가 약간 휀더 위로 올라와 있어서 운전석에서 이게 보이거든요. 근데 링크&코도 비슷해요. 이 헤드램프가 보여서 뭔가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방향지등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거슬릴 때도 있어요. 너무 이게 눈이 좀 부신다 그러나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는 거죠. 헤드램프는 사실 이 밑에 있습니다. 이 밑에가 헤드램프고, 이 위에는 그냥 데일라이트랑 방향지시등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래서 약간 전기차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파란 색깔 이제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. 휠도 보면요, 2개씩 해서 파란 색깔 라이트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파란 색깔 라인들을 추가를 해놨습니다. 약간 이 느낌은 그 BMW 전기차를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역시 중국차 특유의 그 뭔가 그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을 콘대로 가지고 온 게 조금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이 차량은 XC40에 들어가 있는 CMA 플랫폼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XC40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휠베이스는 이 링크&코가 조금 더 깁니다. 3.5cm 정도 휠베이스가 더 길고요. 전장도 12.4cm로 링크&코가 훨씬 더 길죠. 하지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의 경우 링크&코보다 실 휠베이스가 2cm가 더 길고요, 전장도 11cm 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싼이 좀 더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 방향지등을 보면 재미난 게, 이쪽에 깔끔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좌우 끝에는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는 불빛이 안 들어옵니다.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들어와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후면부의 디자인 꽤 괜찮지 않나요? 전면부는 약간 4세대 스포티지의 느낌이 난다면 후면부의 디자인은 보다 보니까 약간 셀토스 뒤에 느낌도 나지 않나?
이 위쪽에 커버가 씌워져 있고 안쪽에 디테일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좌우 테일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진 듯한 느낌을 좀 준단 말이에요. 중간에 이 라인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잡았고 링크 앤코 로고가 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. 요 각도에서 딱 보면 이거 무슨 차가 생각나냐면 아우디 Q8도 생각이 나요. 이런 것들도 재밌죠. 근데 테일램프 굉장히 예뻐요. 뭐 가격 대비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방향지시등이 미등 쪽에 끝에 이렇게 불빛이 좀 들어오는데 살짝 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이거 후진등 아니야? 이거 후진등 엄청 큰데 생각할 수 있는데 후진등 여기 있습니다. 조그만하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배기량이 뭐 이렇게 작지는 않지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서 차가 좀 더 다부진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살짝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링크 앤코 하단부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후방 카메라는 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. 트렁크 연원 버튼도 이 상단에 있죠. 이런 좀 커버들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이 밑에 보면 히든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죠. 제가 놀라운 부분이 이런 그냥 마감 상태들 딱 보면요, 진짜 볼보 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여기는 이제 위에 하이퍼 스톤 램프가 위쪽에 있고, 별거 아닌 부분이긴 하지만 이쪽에 안에 보면 테일 램프랑 연결되는 이 부분, 이 마감을 좀 잘못하면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막 손이 비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좀 보면 깔끔하게 이 안에까지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자, 주유구가 이쪽에 있죠.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데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. 보통 이쪽이나 요 위쪽 휀다 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없어요, 이쪽에. 그리고 뭐 이게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, 야, 이거 뭐 왜 없냐 하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. 찾기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엔진룸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소리 들리죠? 우리나라 차에서는 듣기 좀 힘든 뭔가 좀 그 삐 이명 소리 같이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게 되게 거슬려요. 주행할 때도 조금 계속 나거든요. 2열의 공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레그룸,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. 실내등도 일단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유럽에 나온 전체 트림은 다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군데군데 보면 파란 색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 있죠. 요거는 뭐 가죽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약간 좀 원가 절감을 한 그런 느낌이 들죠. CMA 플랫폼의 단점이 이 센터 콘솔 좀 위치가, 그러니까 센터 터널의 위치가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실내 공간에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딱 탔을 때 그렇게 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. 패밀리카로 타도 공간이 좀 좁아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굉장히 개방감도 좋아서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한다면 가족 패밀리카로 꽤 나쁘지 않은 구성을 보여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또 중요한 게 열선 시트잖아요. 근데 열선 시트도 일단 이 뒤쪽에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. USB나 C타입 단자 하나씩 있고, 이쪽에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수납 공간은 이쪽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실내 레이아웃은 볼보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핸들 디자인,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도 얼추 비슷하죠.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, 이거 볼보 느낌 많이 가져왔다 느낌이 딱 든 게 이 기어예요. 보통 볼보가 안전을 생각을 해서 기어를 조작한다고 해서 파킹에서 드라이브까지 한 번에 안 내려가고 2번 터치해야 되거든요. 이 링크 앤코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파킹을 누르고 드라이브를 내리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중립을 거쳐서 드라이브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이런 공조기 다이얼도 되게 조잡하지 않고 잘 만들어 놨어요. 지리 자동차가 볼보 인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게 눈에 보입니다. 한편으로는 그냥 중국 차라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중국의 기술력을 무시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중국의 자본력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얘네들이 나 기술력 없어 그러면 그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막 삽니다. 벤츠도 막 사고 볼보도 사고 막 이런 걸 보면 야, 중국의 성장 속도가 무섭긴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가 좀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움직이는 이 속도는 빠른데 요거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이동하는 이 속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거는 아니다. 이 깜빡이 소리 좀 별로긴 한데, 그리고 별거 아니긴 한데 이 시동 거는 속도가 있잖아요. 조금 느려요. 물론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. 그래서 좀 빠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시동을 걸고 끌 때
반응이 조금 느린 것도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. 실내 레이아웃 중에 얘가 지금 12.7인치 디스플레이거든요. 꽤 크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되게 좋은데 버튼들의 배치가 조금은 어려워요. 보통 홈 버튼이 뭔가 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여기 있어요. 비상 스위치 위치도 좀 애매합니다. 보통은 이 송풍구 위쪽이라든지 눈에 좀 잘 보이는 곳, 혹은 내가 운전할 때 바로 이거 터치를 해가지고 비상등을 눌러야 되는데 이 밑에 쪽에 있어서 조금은 손이 좀 잘 안 가는 곳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그 볼보에 보면은 뭐 있어요? 아리아 있잖아요. 얘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. Hey Frank. Ich bin hier. Hello. Ich bin mir nicht sicher, welche Musik Sie 이런 재미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. 보면은 소재들이, 그러니까 직물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도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 이 손이 닿는 부분들, 뭐 이런 기어 노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가죽으로 또 쌓아놔서 나름 그래도 고급스러워요. 조서 글로바스도 디스플레이 옆쪽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깔끔하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햅틱 버튼처럼, 물론 완전 햅틱은 아니지만 살짝 누르면 이 글로브 박스가 열려요.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어때요? 좀 깔끔하게 일자로 이어져 있죠. 물론 나오는 구멍은 여기밖에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어져 있어서 실내가 되게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. 근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 이 위치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쪽 끝에 좀 걸려서 불편하네. 한 번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. 아니 핸드폰이 큰 거 아니에요? 자,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. 가시죠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좀 전기 모터로만 좀 주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보통 이 충전해서 주지 않나요? 라고 했는데 실제 이 링크앤코를 출고한 차주님들도 충전 잘 안 한대요. 물론 얘가 렌트카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충전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전기 모터로만 약 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링크앤코 출고하시는 분들은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,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모드가 있죠. 퓨어 모드로 하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고, 이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움직여 가지고 구동하는 모드. 그 다음에 이 파워 모드는 전기 모터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퍼포먼스 주행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모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딱 지금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꽤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, XC40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그리고 특히 저속에서 꽤 조용한데요,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진짜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 그냥 일반 그냥 D 넣으면은 회생제동이 아예 안 들어오는데 이 기어 랩을 한 번 더 내리면 회생제동이 켜집니다. 근데 뭔가 회생제동이 전기차처럼 팍 쓰고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 회생제동이 들어와 있어서 막 이질감이 들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전방 시야는 굉장히 좋은데 사이드 미러가 위치도 좀 그렇고 광각 미러가 아닌 건지 살짝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운전이 나름 쉽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놀랐어요. 지금 일부러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저희가 지나고 있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면의 충격을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전달 안 해준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잘못 세팅을 하면 되게 좀 뭔가 날창날창한 느낌이 들고 너무 단단하게 잡으면 되게 승차감이 불편한데, 지금 이 링크앤코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세팅은 볼보의 주행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. 우리나라에 만약에 3천만 원대에 들어온다면 이거 꽤 위협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퍼포먼스 주행에서도 훌륭한데요, 지금 도로 노면에서 이렇게 차를 잡고 돌려도 막 불안하게 차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좌우에 그냥 조향각만 줘서 차가 좀 꽉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그냥 중고차 우리나라 거 따라했네, 그냥 뭐 짬뽕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행감을 또 보면은 생각보다 또 괜찮다. 자, 그리고 차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직진 안전성이잖아요. 그냥 똑바로 차를 주행했을 때 고속 주행감도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고 쫙 차를 좀 눌러주면서 안정적이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로 너무 되게 안 좋아요.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어떻죠?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그냥 딱 중심을 잘 잡고 쭉 앞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? 근데 그거는 있어요. 잔진동은 잡아주기는 하는데
또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좌우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좀 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멀미 탐독기예요. 진짜 멀미 나는 거 한 번에 느끼거든요. 근데 멀미 난다.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밑에 이제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 조금 들려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리고 얘가 지금 중국에선 프리미엄 브랜드잖아.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. 이 조향성이 생각보다 빠른 편이에요. 반응들도 빠르고 서스펜션도 도로 상태에 따라서 잘 반응하는 편이고요. 차가 얘가 1700k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브레이크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없잖아요. 특히 이 가격대 차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많은데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한다면 물론 지금 전기차 모델을 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투싼 하이브리드랑 좀 비교를 하면 쫀쫀한 느낌과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행감은 투싼이 좀 더 좋아 보여요. 얘는 약간 좀 뭔가 덩치가 크고 반응이나 이런 조향성이 빠르기는 하지만 쫀쫀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. 그냥 뭔가 되게 부드럽고 편한 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 패밀리카의 느낌이 좀 많이 난다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리고 또 오래 타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엔진룸에서 들리는 그 삐하고 들리는 그 이명 같은 소리, 그게 주행할 때 이제 악셀을 밟고 좀 뗄 때나 살짝 그게 거슬리기는 합니다. 아, 멀미나? 네. 아, 좀 멀미가 나긴 하는구나.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좀 차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게 아니라 콱콱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. 잘 잡아서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은데 살짝 뭔가 좀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2열에 탑승하신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자, 이제 내려서 우리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오늘 여러분들께 링크앤코 첫 번째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물론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좀 이런 다양한 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매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의 링크앤코가 과연 이제 들어올지, 생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외로 저희가 나가서 이런 좀 새로운 차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, 노바 들어가겠습니다. 자기야, 도착했어. 자기야, 데려다줘서 고마워. 근데 자기 차에서 항상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아. 아, 그래? 나 뭐 하는 거 없는데. 시간 늦었다. 빨리 들어가. 알았어. 갈게. 집 들어가면 연락해. 아. 아, 맞다. 내 지갑. 수진아 잠깐만. 수진아 잠깐만. 나 지갑을 내가. 문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디자인.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그래파이 블랙, 페일 골드, 스페이스 그레이 총 3가지의 색상이 있으며 차량용으로 조향되어 머리가 아프지 않고 자연의 향기를 닮은 건강한 방향제. 베르가모 타임, 로즈메리 세이지, 미드나잇 베리 3가지의 향이 있으니 하나씩 써보세요. 포장도 이쁘네?